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미국 측 관계자들이 방북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유해 송환이 이번 주에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미국의 공동 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에 올 들어 처음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30여 대의 타이어가 파손되고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등 폭염 추정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올해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62억 원에 이르지만 정확한 사용처나 액수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특활비를 폐지하자는 법안은 동참하는 의원들이 부족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멕시코에 1대2로 패했습니다. 독일이 스웨덴의 역전승을 거두며 F조 16강 진출팀은 마지막 경기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됐던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8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경찰이 DNA 검사와 부검을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군 유해 송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 측 관계자 2명이 유해 송환을 위해 방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맞춰 북한 매체들은 북미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저 소식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미국 측 관계자 2명이 북한에 파견돼 있다고 리처드 다운스 전미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연합 회장이 밝혔습니다. 파견자는 인도 절차를 조율할 담당자와 법 인류학자입니다. 다운스 회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해가 뒤섞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인류학자가 파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유해 송환은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 송환에 거액을 지불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경제적 보상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재를 가해오면서 현금 직접 제공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거부감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초기 단계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유해 감식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해 감식은 사진 추적, 유전자 비교, 치아 분석 등으로 진행되는데 유해 상태가 다 다른 데다 여러 시신이 섞여 있을 수 있어 1년 이상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1990년대 초 북한이 미군 유해 46구를 송환했는데 최소 75명의 유해가 섞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들을 통해 북미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공동성명 합의 내용인 미군 유해 송환을 염두에 둔 듯 자신들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 측에도 상응하는 조처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잇따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박유한 특파원, 이 폼페이오 장관이 레드라인을 언급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레드라인, 넘어선 안 될 일종의 한계선을 뜻하는 말인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도 북한도 레드라인을 이해하고 있고 어느 쪽도 이 선을 넘어서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북미 두 정상이 합의한 수많은 것들, 수많은 원칙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모두 협상에서 서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키면서 비핵화라는 성과를 실제로 이뤄낼 거라는 기대를 강하게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네바다주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북미 정상이 즉각적인 비핵화를 시작할 거라고 적힌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강조했고요. 북한이 전면적인 비핵화에 동참할 걸로 믿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기독교 방송 TVN에 출연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좋은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뜻의 말을 또 했습니다.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면했던 폼페이오 장관도 김 위원장이 유머 감각이 있고 서구의 문물에도 익숙하다고 했고요. 또 사안들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의존하지도 않는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직후에 북한의 밝은 미래를 말했었는데 이 언급이 또 나왔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시죠.
because you look at locationally, you look at it from any standpoint, North Korea has tremendous potential. Chairman Kim sees that, and a lot of tremendous things are going to happen.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TVN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기업을 들여오기를 원한다고 했고요. 북한 해변에 콘도를 지을 수도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렇게 할 걸로 확신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신속히 진행한다면 큰 경제적 성취를 이룰 걸로 확신한다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여기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고 검증을 허용한다면은 확실한 체제 보장을 제공할 거라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박 특파원, 그러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북한에 공이 넘어간 건가요? 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이 생산적이지 않으면 다시 강한 제재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채찍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함께 비핵화에 대한 강한 기대와 또 그에 따를 당근을 거듭 언급한 겁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을 예고했고요. 한미연합훈련 중지 계획도 잇따라 밝힌 상황인데요. 이제 북한이 어떻게 화답을 해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는 앞서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회가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최근 특활비 폐지 법안을 내려했는데 이 발의에 필요한 10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찬성한 의원은 300명 가운데 단 7명 뿐이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6월까지 석 달치 특수활동비 3천여만 원을 최근 반납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동시에 특활비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정의당 의원 전원에 바른미래당 1명을 더해 고작 7명, 발의에 필요한 최소 요건인 10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당이나 당론에 묶여 있거나 당의 어떤 눈치를 좀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올해 배정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62억 원. 이 가운데 매달 활동비 명목의 특수활동비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지급됩니다. 현금 등이 뒤섞여 지급되고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어 정확한 액수나 쓰임새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사용 내역 투명화를 추진하겠다는 등의 법안은 잇따라 나왔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좀 더 투명하게 개선할 것인지 이것을 놓고 저희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적 인식이 국회라고 이렇게 제도 개선을 요한다면은 그걸 거부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동의 못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들의 문제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특수활동비는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만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그 사이 막바지에 다다른 6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했고 계류 법안은 만 건에 육박해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어제 타계한 김종필 전 총리의 빈소에는 이틀째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김 전 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빈소에는 이틀째 여야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조문 행렬에 참여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삼김 시대를 이끌다 먼저 타계한 YS DJ의 아들들도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정부는 김 전 총리에게 정치 분야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수여에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동의한 가운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는 충분히 국가에서 애호를 좀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후배 정치인으로서 훈장을 추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공과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는 인터넷에서 훈장 추서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입니다.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런 기준이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훈장을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면서 논란을 확산시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훈장 추서를 취소해달라는 청원 수십 건이 게시됐습니다. 정부는 27일 발의 일정에 맞춰 유족의 훈장을 먼저 전달한 뒤 국무회의에서 사후 의결할 방침입니다. 훈장 수여 논란 속에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총리의 빈소를 직접 찾을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하루였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 32.1도, 경북 영덕은 37도까지 올랐는데요. 다음 주 초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 더위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도심은 이른 시간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무대에선 연신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시민들은 양산부터 부채까지 총동원해 햇볕을 막아보지만 더위를 피하긴 역부족입니다. 거리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더워서 휴대 선풍기까지 들고 갔는데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대구를 찾은 관광객들도 숨이 턱 막히는 날씨에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놀러 왔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너무 더워서 반바지 하나 사 입어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른 폭염에 지친 시민들은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향했습니다. 굴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도심 속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분수대에서 물장난 산매경에 빠지다 보면 무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집에 있으면 많이 더워하고 이렇게 버텨가길래 물놀이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오늘 정말 좋네요, 시원하게. 대구와 경주, 의성 등 대구 경북 7개 지역에서는 올 들어 처음 폭염경보가 발효됐고 영남 내륙의 경우 한낮에 37도까지 오르며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다 모레 장맛비가 내리면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오늘 날씨는 더위만 기승을 부린 게 아닙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데다 오존주의보까지 내려져 삼중고를 겪었는데요. 시민들도 야외보다는 실내를 찾는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한낮 무더위를 쫓는 한강공원 풍경. 3주 전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의 절반인 날에 비해 시야가 흐립니다. 부모들은 더위를 피해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오존도가 높거나 미세먼지가 많으면은 외출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또 실내만 있으면은 아이들도 답답해하고 좀 그러니까.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 특히 오존주의보까지 내려져 휴일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너무 춥다. 우리 옷 입고 가야 돼. 폐광을 관광지로 바꿔놓은 동굴. 땡볕과 미세먼지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3주 전에 비해 방문객이 25%가량 늘었습니다. 주말마다 애들은 맨날 밖에 나가자고 성화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체크해보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가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검색하다 보니까 좀 시원한 곳이 없을까 해서. 아이들은 야외 수영장보다는 실내 수영장에서 모래밭이 아닌 실내 인공 나무칩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상 물질이고 오존은 가스상 물질이긴 하지만 오늘처럼 두 가지 물질이 모두 높은 날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휴일 불청객, 미세먼지와 오존은 무더위와 함께 다음 주 중반쯤에나 물러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불볕더위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튀어나온 고속도로 교각 상판 이음새 때문에 차량 30여 대의 타이어가 파손됐고 고온에 선로가 휜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열차 탈선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황현규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정비업체에 들어온 차량입니다. 앞뒤 타이어 4개가 모두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차량 밑에도 긁힌 흔적이 보입니다. 네 바퀴가 지금 앞뒤 전부 다 타이어가 이제 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주는 좀 위험했었거든요. 오늘 오후 부산 울산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으로 32대가 비슷한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차량이 지나갔던 고속도로 교각 위를 보니 상판 이염쇠가 돌출돼 있습니다. 튀어오른 이염쇠 한쪽으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진행 방향이 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부분으로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파손이 되었고 차들이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고 달리던 중이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교각 이염수의 결합 부분이 뜨거운 열기를 받아 튀어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3개 차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중장비를 동원해 돌출된 이염쇠를 뜯어내는 등 긴급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고속도로 진출인로 주변으로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열차 탈선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대전 조차장역 인근 경부선 철도 상행선에서 빈 화물열차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의 운행이 20-30분 정도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기온 상승으로 선로가 휘면서 탈선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 러시아 월드컵에서 멕시코에 한 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손흥민의 첫 골에도 불구하고 지난 스웨덴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허용한 페널티킥이 아쉬웠습니다.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에서 강재훈 기자입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이재성과 투톱으로 나선 손흥민이 강력한 슈팅으로 멕시코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전에 이어 또 한 번 페널티킥 악몽이 펼쳐졌습니다. 크로스 핸들이네요. 손에 맞았습니다. 강현수의 핸드볼 반칙은 전반 26분 벨라의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후반 21분에는 추가골까지 내줬습니다. 이성용이 반칙성 태클을 당했지만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 치차리토에게 두 번째 골을 허용했습니다. 종료 직전 손흥민이 그림 같은 골을 터뜨렸지만 추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시의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남아있는 3차전에도 국민들을 실망하지 않는 그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성경이 형이 그런 말을 했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한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좋게 들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성용의 부상이라는 악재까지 만난 대표팀은 경기 후 곧바로 베이스 캠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복귀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7일 독일과 조별 예선 마지막 3차전을 치릅니다. 로스토프 나도누에서 KBS 뉴스 강채훈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F조인 독일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극장골에 힘입어 스웨덴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F조의 16강 진출팀은 27일 열리는 마지막 경기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박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일방적인 공격을 펼치던 독일은 전반 32분 스웨덴의 역습에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후반 3분 로이스의 동점골로 추격에 나섰지만 보아탱의 퇴장으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종료 직전 토니 크로스가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살렸습니다. 무승부로 끝났다면 탈락하는 우리나라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2승으로 선두인 멕시코부터 2패로 최하위인 우리나라까지 혼돈의 F조 16강 진출팀은 마지막 승부에서 가려집니다. 우리가 독일을 이기면 멕시코와 스웨덴의 결과에 따라 16강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독일도 총력전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은 우리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 신태용호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Unsere Scouts haben diese Mannschaft jetzt auch schon das zweite Mal gesehen. Und von daher beginnt die Vorbereitung ab Montagmorgen, heißt es erstmal sammeln. 독일은 강하지만 퇴장당한 보아탱이 빠지고 후멜스 루디가 다쳐 수비에 허점이 생긴 것은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역습에 약한 독일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면 우리에게도 작은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소치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우리 대표팀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린 오늘 새벽 전국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승패를 떠나 끝까지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축구로 하나 된 축제의 현장을 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늦은 시각에도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빨간 티에 뿔 모양 머리띠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열띤 응원을 펼칩니다. 선수들의 역습에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보내고 실책에는 얼굴 한가득 아쉬움을 그립니다. 전반 26분에 터진 멕시코의 첫 골, 후반전 이어진 두 번째 골까지 같은 공간 두 나라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 선수의 극적인 만회골에 기쁨의 함성이 거리를 집어삼킵니다. 한 골을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넣어줘서 정말 마지막에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멕시코 사람들도 한데 모여 월드컵 축제를 한껏 즐겼습니다. 골 소식에 환호하고 승리의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굉장한 팽팽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양쪽은 실력을 많이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고 2대1로 마무리된 아쉬운 경기.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마지막 남은 경기에 대한 기대도 잊지 않습니다. 독일전이 아무래도 그 전 두 경기보다 훨씬 강한 팀이지만 기죽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하나 된 새벽. 시민들은 직접 머물렀던 자리를 정리하며 마지막까지 축제를 즐겼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린 우리나라와 멕시코 경기 전반전이 끝난 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환담하며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판티노 회장은 문 대통령이 1년 전 남북 공동 개최를 언급했을 당시에는 실감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됐던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8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신원 파악과 함께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DNA 검사와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실종된 여고생 A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옮기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지 8일 만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던 전남 강진의 한 야산 정상입니다. 경찰이 채취견을 동원해 수색하던 도중 우거진 숲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키와 체격이 A양과 비슷한 데다 주변에서 A양의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나뭇가지 등으로 덮여 있었고 옷이 벗겨진 채로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가족들은 시신이 A양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정해주지 못했습니다. DNA 등을 통해 실종자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과 범죄 피해 연관성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 A양의 아버지 친구 B씨의 승용차가 목격됐던 지점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A양은 지난 16일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기 위해 B씨를 만나러 간다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 당일 B씨는 차량 세차를 하고 옷가지를 태우는 등 수상한 행적이 잇따라 CCTV에 포착됐습니다. A양의 어머니가 집을 찾아가자 황급히 달아났고 다음날 집 근처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유류품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북 김제 마늘밭에서 발견된 110억 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찾은 10억 원 현금 상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액의 돈은 온라인 도박 범죄 수익이었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는 2016년 기준 25조 원. 4년 전보다 50% 가까이 커졌습니다. 불법 도박 규모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 승인을 받은 온라인 게임에서도 도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 실태를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전화로 연결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불법 도박 관리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충전 100만 원 했거든요. 네, 4번 만에 4호 전화. 그러자 이른바 맞고 비밀방에 초대됩니다.
관리자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기권합니다. 100만 원어치 게임머니 10억 원이 들어옵니다. 송금한 돈만큼 판돈이 주어지는 이른바 수혈입니다. 수술까지 막힙니다. 도박 10분 만에 게임머니 7억 원이 오갑니다. 70만 원어치입니다. 게임머니는 환전상에게 중간 수수료만 내면 언제든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환전 좀 하게요. 불법 도박은 피라미드 점 조직으로 이뤄집니다. 환전상은 중간 관리자로 이용객을 상대하고 환전상위 총책이 전체 조직을 관리합니다. 이들 조직과 게임 운영 업체는 어떤 관계일까? 업체 측은 게임 내에서 도박이 이뤄진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수혈 등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한 이용자들의 문제일 뿐 도박 조장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사행성 게임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승인을 취소하는 데는 최소 2주일이 걸립니다. 그 사이 환전상들은 대포 통장 돈을 빼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버립니다. 30분 안에 옮기죠. 하루 준비돼 있죠. 신고 자체가 한참 며칠 걸릴 텐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불법 도박 관리자를 경찰에 신고해 봤더니 역시 곧바로 환전상 계좌가 폐쇄됩니다. 경찰은 해당 게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내사에 들어갔지만 불법 도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요금이 자동으로 납부돼 편리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전용 구간. 단속 차량에서 갑자기 알림이 울립니다. 50차례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부터 압류 대상 차량까지 줄줄이 걸려듭니다. 300만 원, 300만 원! 직진한다, 직진! 단속반이 곧바로 뒤를 쫓고 현장 징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합류가 되면 원금에 10배가 붙게 있어요. 하이패스 구간을 20번 넘게 무단 통과하면 상습 미납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차량만 무려 11만 대, 106억 원이 체납 상태입니다. 박모 씨는 3년 반 동안 부산과 양산 등을 오가며 하이패스 구간을 370여 번 무단 통과해 6,800만여 원을 내야 합니다. 홍모 씨는 유성과 서대전을 오가며 2천만 원 넘게 통행료를 체납했습니다. 미납 규모가 해마다 늘자 최근엔 불시 현장 단속과 더불어 행정처분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패스 무단 통과 사례의 상당수는 단말기가 갑자기 오류를 일으키는 등 고의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녹화되기 때문에 일반 요금소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미정산 요금이 900원을 넘기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요금을 내려고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는 건 절대 금물. 하이패스 구간에서 급히 속도를 줄이는 행위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소방청은 오는 27일부터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물립니다.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리고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감사원의 네 번째 4대강 감사 결과가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부터 사후 관리 점검까지 전반적인 사업 추진 실태 점검과 성과 분석 감사에 착수해 현재 관련 보고서에 대한 마무리 검토와 심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지구상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늘부터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이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에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형덕 특파원입니다. 새벽 0시를 기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당히 운전대를 잡은 여성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만끽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اليوم يوم تاريخي شكرا للقيادة شكرا للقرار هذا يوم حلو فرحانين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했던 사우디에서 마침내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차를 운전하게 된 겁니다. 여성들은 운전이 허용되자마자 그동안 마음껏 누리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I'm a big fan of shawarma. So I think I'm going to drive to Mama Noura. It's a really popular shawarma place in Saudi. 여성의 운전을 탐탁지 않게 보던 보수적인 사회. 그러나 운전하는 여성을 사우디에서 처음 본 남성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참에 여성의 사회활동을 옥죄어온 남성 후견인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높아졌습니다. Definitely the guardianship to be lifted. I mean, it is there. The process is going. You know, there are so many little things happening in our society. And every day there is a new law coming to support women even more.